의혹이 가짜 뉴스다. 이거를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게시를 하면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는다. 에이, 누가요? 말도 안 돼. 지금요, 이거 문제 되게 심각하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짜 뉴스라고 처벌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런 지금 보시면은 우리 포털 같은데 그게 나왔어요, 진짜?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라고 딱 치면은 자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선관위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의혹 허위. 선관위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는 허위. 자 이런 내용으로 쫙 이렇게 도배가 돼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니, 자, 그게 뭡니까? 이걸 보면 사람들이 아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가 없다 허위다라고 선관위가 아예 결정을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강 근데 팀장님, 잠깐만요. 예. 허위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보통 이건 진짜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가짜 뉴스인데 네. 이런 가짜 뉴스가 돌게 된 것은 그 선관위의 부적절한 트위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언론의 왜곡 보도가 큰 몫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는 약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럼 우리 진지하게 한번 얘기.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지금부터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강 팀장님, 그러면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게 제일 먼저 자기소개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보통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보통 뭐 어느 정도 씁니까? 글쎄 뭐 한 장 쓰면 약간 정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또 3장 정도 쓰면은 안 너무 읽어요. 길지 않을까 해서 보통 한 2장 이렇게 합의를 보지 않습니까? 내면적으로? 대충 그 정도 이제 우리가 3장은 많아요. 근데 한 장은 안 쓴 것 같아. 그쵸, 그쵸. 네, 근데요. 그 쓰는데 지금 나온 얘기가요. 문재인 아들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직할 때 자기소개서가 12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12줄이면은 A4 용지 한 반 장 정도 된다는 건데 반장은 되나요? 예, 뭐 줄 간격과 네. 이 글자 크기를 굉장히 크게 하면 반장은 됩니다. 12 글자 크기 글자로 14. 글자 크기 14에다가 예. 줄 간격 간격은 200. 220. 그러면 반장 되겠네요. 반장 나옵니다. 네, 근데 자 그렇게 했는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또 사진이 있다.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아들이 고용정보원에 이력서에 낸 사진이 이겁니다. 아 이게 진짜 사진이에요? 예. 야 대단한데 구해 오셨습니까? 예. 고용정보원에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데요? 아니 근데 아들이 보통 우리 이력서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진관 이렇게. 가서 사진 찍고 여자일 1, 2, 3 딱 경우에 하면 이쁘게 이렇게. 예, 여자일 경우에 화장하고 뭐 머리는 스튜어디스 머리를 하고 온갖 정성을 다 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친구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잠바 입고 귀걸이 딱 하고 근데 이 채용 공고 그 직역이 뭐였냐면 연구직이었습니다. 연구직. 아 자. 자, 누가 봐도 이제 연구직 채용 공고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진을 내고 군대 가기 직전 사진 같은데요? 그랬습니다. 좀 네. 그런데 취업 의혹이 가짜라고 하는데 선관위에서 왜 그럼 그런 아까 말했던 결정을 내린 겁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또 이렇게 그 변명을 하는 게 네. 이제 오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문준영 취업 특혜 의혹 중에서 5급 공무원 특채, 5급 공무원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고용정보원은 그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 5급 특채 이런 허위 사실이 아니다. 잠깐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다시 이거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허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 특채다. 이거는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공기업 5급 특채다. 이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암기해야 돼요. 자, 공무원 특채 아닙니다. 공무원 공기업 특채 맞습니다. 자, 천천히 해봐요. 공무원 특채 아닙니다. 그다음 공기업 특채 맞습니다. 공기업 특채 맞습니다. 어렵다. 아,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공기업하고 다 이제 5급, 뭐 3급 이런 급수 체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들 이제 좀 헷갈리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아들 공기업 채용 특혜, 요거는 확실히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재인 아들의 채용에 관한 막 도는 뉴스가 가짜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성관위에서 얘기했던 거는 공무원이 아니고 공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가짜라는 거였네요. 예. 그러니까 공기업 특채 의혹 이것은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야, 근데 우리나라 성관이 일 되게 열심히 하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가슴에 한으로 남아 있는 우리 김대엽 사건 때 성관이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아들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정광석화 같은 부적절한 트위터를 날려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아니 근데 어떻게 이상하단 해야 말이에요. 강 팀장님 이 기사를 보면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강 팀장님이 지금 너무 쉽게 설명을 해줬는데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씨를 보면요, 지금 특혜 의혹은 허위이고 SNS에 퍼뜨리면 처벌이라고만 기사가 딱딱 단독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특혜 의혹 자체가 허위인 것처럼 나오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성관이는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네. 그럼 언론에서 좀 잘못 보도한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은 성관이의 원래 트윗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요. 네, 네. 자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위 글 중 아들 문준영 5급 공무원 특채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어 제25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사오니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고급 어느 공무원 부분이, 특채 부분만 된다는 거네요. 5급 공무원은 허위사실이다 이게 아니고 특채 부분까지 허위사실이라고 이렇게 트위터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걸 제가 기자라 하더라도 특채가 허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그러네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무원 공기업이 아니고 공무원 특채 부분이라고 다 그래서 싸잡았네요. 원래 제대로 쓰려면은 위 글 중 5급 공무원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다. 이러면 아무 문제 없는데 5급 공무원 특채 부분이 허위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요거는 조금 선관위 측에서도 실수를 한 것 같고 또 이제 언론 보도도 굉장히 이제 확인하지 않고 보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의혹 허위다 이 기사는 선관위와 왜곡 보도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다. 자, 선관위 확인한 결과 좀 얘기해 주세요. 선관위 확인. 네. 그래서 선관위 공식 입장이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는 거냐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판단을 내린 바가 없다. 이게 바로 선관위 입장입니다. 아니 잠깐만, 오늘 왜 이렇게 어렵죠 내용이? 선관위가 이거 허위 퍼뜨리면 처벌이라면서요. 그러니까 5급 공무원이라고 채용을 하면 그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지. 근데 또 공기업이라고 쓰면은 괜찮다. 그럼 그러면 우리 공기업이라고 쓰면 됩니까? 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센터하고 선관위 주무관이 진술을 해가지고 저희가 녹음까지 해놓은 사실입니다. 그래요? 공기업 특채 됩니다. 자, 우리 당에서는 그래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통해서 SNS에 내용을 배포했죠? 아닙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비장의 무기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배포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일이 많아서 아직 배포 못했습니다. 전 지금 방금 제가 기밀을 누설을 한 줄 알고 놀라서 긴장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믿던 대로 예. 곧 안 한 거예요.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곧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제가 SNS에 좀 방송 끝나고 퍼뜨릴까. 바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예. 자, 그러면 SNS 배포는 안 했고 정확한 입장은 논평을 냈죠? 예, 엄청 많이 냈습니다. 네, 저희. 논평 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받아주지 않습니까? 또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긴 그렇고 저희가 생각보다 그렇게 기사가 많이 되진 않는데 그래도 또 일부 조선일보도 있고 네. 많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SNS에다가 이 내용을 어떻게 쓰면 됩니까? 정확하게 샘플을 가르쳐 줍시다. 예, 공무원 아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단독 채용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 단독 아니라면서요. 아까 바깥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한테 자,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 문재인 아들이 단독 채용이다 그러면 마치 한 명을 뽑는데 한 명이 응모해서 한 명이 채용된 것 같다라는
이제 선관위는 그 부분 단독 채용이라는 부분도 허위 사실이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이것도 아닙니다. 자, 정확하게 제가 자,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SNS에 써도 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 문재인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당시 2명 채용 공고가 나왔고요. 2명이 지원을 했고요. 2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2명 공고, 2명 지원, 2명 채용, 2명 합격. 예. 그래서 사실상 경쟁률이 1대1이기 때문에 이제 네티즌들 입장에서 이게 단독 채용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단독 채용이라는 표현은 사실 얘기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그러면 게 이독 채용?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나요? 2명 채용이라고 정확하게 해주면 아,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을 좀 덜 배웠나 봅니다. 이독 채용은 아니고 2명 채용입니다. 예. 네. 그래서 단독 채용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고요. 선관 입장 단독 채용은 안 된다. 2명 채용 의혹 이거는 괜찮다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저기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의혹 관련해서 참 외워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안 쓰면 선관위에 걸려요. 예, 허위사실 유포죄로 지금 뭐 처벌이 된다고 하니 근데 선관위가요. 저는 이때까지 제가 법을 공부했지만 선관위가 이렇게 선거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빨리 보도한 건 진짜 보기 드문 아주 빨리 일을 하는 모습 같아요. 예. 아무래도 요즘에 가짜 뉴스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것이 너무 신속하게 하는 바람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 또 일반인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올리는 바람에 지금 오히려 가짜뉴스 잡겠다가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결과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관위도 굉장히 좀 주의 깊은 일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관위도 이제부터는요 정말 확실하게 가짜 뉴스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뉴스 신고센터에서 이렇게 게시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아직 올리진 않았습니다. 아 이것도 안 올렸어요? 아니 이거 안 올렸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게. 아니 SNS 이렇게 뭐쫙 담당자가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아유 이제 모든 진실이 다 들통이 났네요. 그 우리 예. 잘생긴 우원재. 예, 의원제가 팀장. 출장을 가는 바람에 예. 지금. 예. 우원재가 어제 생일이었어요. 아, 의원제가 생일이었구나. 예, 생일이어서 지금 저기 출장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예, 생일 파티를 마치는 즉시 올리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빨리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 팀장님 어때요? 저는 보면서 요즘 가짜 뉴스를 잡겠다고 하면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사실은 뭔가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게 요즘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떠십니까? 지금 가짜 뉴스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짜 뉴스가 화제가 되다 보니까 네. 정말 가짜 뉴스가라는 프레임을 이용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그쵸.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문재인 캠프의 가짜 뉴스 대책단 같은 경우에 문재인 후보가 그 군대 예, 상 받은 거. 전두환 표창을 받은 일이 없다라는 가짜 뉴스를 또 만들어냈더라고요. 근데 강 팀장님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요. 어제 뉴스에서 이 내용이 나왔어요. 이 취업 이 내용은 이미 2012년도에 다 털고 갔다. 다 해명했다. 근데 오늘 보도에 의하면은 그 당시 그 고용정보원장인 권재철 원장이 이 권재철 원장이 또 문재인 후보하고 굉장히 밀접한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거 그러니까 있습니까?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에 그 밑에 있었던 행정관이에요. 친하네요. 예, 네. 뭐안 친할 수가 없는 사이죠. 확실한 사이네요. 네. 네. 그분이 오늘 이제 모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갖고 미묘한 실수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야 그렇게 아리까리한 대답을 하기도 하는군요. 예, 그건 아리까리 하니까 미묘하죠. 저 시기도 미묘합니다. 저 이 말 이게 아리까리 이렇게 하니까 약간 러시아어 같지 않아요? 예? 아, 미안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또. 저기 교수님 무리한 드립은 자제해 주세요. 근데 강 팀장님 오늘 예. 너무 잘하는데요. 이 내용 확실하게 다 파악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확실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확실한 거 잡아오자고요. 예. 확실한 거 아니면 얘기 안 하는 가짜뉴스 신고센터 네. 지금 지금 미디어 팀장 강지연이었습니다. 미모의 강지연이었습니다. 자, 언론에서는요, 지금 이 부분이 2012년도에 이미 다 했던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라면 털고 또 털고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면 또 털어주는 것이 대선 후보라고 생각합니다.